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청춘예랑 제자들을 위해서 이번 모평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찝어주기도 하고, 우리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우리 여름방학에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평을 통해 얻은 나의 결과를 가지고 좀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6월 모평에서 단원별 문항수 그리고 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보통과 같이 1단원에서 뭐 2문제, 2단원에서 2문제, 그리고 5단원에서 3문제 해서 총 쉬운 문제로는 7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들은 다 맞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3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 7문제, 유전, 우리 어려워하는 거에서 6문제 나왔었는데, 사실 3단원에서도 여러분들 어려워했던 거는 흥분 전달 속도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리고 근육 수축 문제, 이번에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의 그 각 부분의 길이 변화와 기억에서 뭐 니은을 빼고 분수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그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각 부분의 길이를 뭐 빼고 더하고 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길이 변화가 또 어떤지에 대해서도 나오는 추세니까요. 우리 수특이나 수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우리 이번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그 전까지 나왔던 그런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했던 다인자 유전,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이 상태 찾는 거 뒤에서 선생님이 조금 해줄 거고요. 그리고 돌연변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번에는 좀 쉽게 나왔었죠. 대신에 여러분들 이 핵형에서 핵상 찾고 뭐 개체 찾고 하는 거, 이런 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들 어려웠을 17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자면, 우리 17번에 나오는 유전형질 가가 이렇게 라지, 스몰이가 다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형이 각각 기니, 디 중에 하나인데, 이 표현형이 유전자형이 다르고 표현형이 다른 개체를 이 표현형과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것만 좀 잘했으면, 그랬으면 처음에 물고가 탁 트였을 거예요. 일단은 힌트를 어떻게 줬냐면, 구성원 1에서 스몰이 라지 H, 라지 R이 7번 염색체에 있고 라지 T는 8번 염색체에 있다고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을 이미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원 1은 스몰 2를 무조건 갖는 거예요. 스몰 2를 갖는다. 그럼 이들의 표현형을 먼저 좀 표현을 해주자면, 얘가 니은을 갖잖아요. 니은. 기억이고, 니은 기억 사이에서 기억이 나왔고요. 디귿과 기억 사이에서는 디귿과 기억이 나왔단 말이죠. 스몰 2를 갖는 개체는 스몰 2, 스몰 2거나 라지 스몰 2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이 만약에 라지 스몰 2라면 기억은 둘 중에 하나죠. 라지랑 스몰 2, 스몰 2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똑같이 기억인 자식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만약에 얘가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라지가. 그러면 이 밑에서는 라지 스몰, 이가 아니라 기억이죠. 라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됐다.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다.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 가족 1, 2, 5, 6에 관해서만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도 있잖아요. 우리 3, 4, 7, 8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3이 디귿이고 4가 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디귿하고 기억 사이에서는 뭐만 나와요, 여러분? 그쵸? 라지 스몰이, 니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틀렸다라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 니은은 스몰 2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니은이 스몰인데 밑에 기억과 결혼하여 기억의 표현형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라지 스몰 2여야 이 사이에서 라지 스몰 2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기억이 라지 스몰 2이고 니은이 스몰 2, 디귿이 라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에 대한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일치를 시키는 게 원래 먼저였어요.
이렇게 일치를 시켰더니 스몰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번이 대문자로 표시된 유전자 합이 6이라는 건 같은 염색체 위에 다 대문자, 다 H, R, T 다 대문자, T는 또 다른 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T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손한테 내려줄 때는요, 딱 하나만 이렇게 스몰, 라지, 그리고 라지 요런 유전자만 내려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디귿이 라지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3번은 라지 이렇게 동형접합이란 말이죠. 근데 3번은 또 이 합을 2만 가져요. 그럼 나머지는 다 스몰 유전자란 뜻이거든요. 그럼 다 스몰이면은 요렇게 연관되어 있겠다.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극단적으로 다 동형접합이다, 6이다, 0이다, 제일 적은 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자손에게 이것만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라지에 스몰 그리고 스몰이 연관된 스몰이 있는 이런 유전자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구성원 2, 4, 5, 8이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5번과 8번에서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나에 대한 대문자로 표시된 유전자 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19번에 비분리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ABOC 혈액형하고 유전형질 간화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자녀가 뭔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온 자녀의 1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A, B형 사이에서 A, B형이 또 나왔다는 건 이들이 다 이렇게 이형접합이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는 정상인데 자손에서 갑자기 불수기가 나왔죠. 게다가 이 불수기가 딸이에요. 그러면 불수기 것이 열성이면서 딸이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 그리고 열성이다라는 것까지 바로 나왔으면 나가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다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면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는요, 남자를 보면 편해요. 표현형하고 유전자형이 또 같거든요. 그럼 아빠는 지금 정상 유전자를 X염색체 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아빠는 무조건 딸한테 X염색체를 주죠. 그럼 딸한테 X염색체 줬는데 딸에서 나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아빠가 준 유전자가 숨을 수 있는 열성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유전 형질이 우성이구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열 판별하고 위치까지 다 알았으면 다 유전자형을 유추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분리 이런 거나 돌연변이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였다는 거, 요거를 좀 알고, 우리 또 어려웠던 11번 문제를 보면 우리 11번 문제에서는 힌트를 막 흩뿌려줬어요. 보통의 문제들 어려운 게 그렇지만 막 흩뿌려진 거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퍼즐 같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3ms가 지났을 때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3ms를 이렇게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딱 3ms 후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힌트를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2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는 건 이 투 지점이 자극을 준 지점이다라는 것까지는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1, 2, 3, 4가 이 D1, D2, D3, D4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센치는 또 이렇게 그림에 2cm 떨어져 있고 1cm 떨어져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이동하는 데는 0시간 걸리고 0ms 걸리고 막전이 변화하는 데만 3ms 후에 막전이라면 플러스 30이라는 이런 숫자는요,
이렇게 자극을 오고 나서 2ms 후에 막전이가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자극이 도착한 지 2ms 후에 막전이다. 그러면 2ms 후에 막전이 총 경과된 시간이 3ms니까 이동하는 데 1ms 걸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ms 이동하는 데 걸리고 막전이 변화하는데 2ms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하는데 1ms가 걸리는 그 지점이 각각 1과 4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의 흥분 전도 속도가 각각 1cm/ms와 2cm/ms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극받은 지점으로부터 A랑 B에서의 위치가 1cm 떨어진 곳, 2cm 떨어진 곳이다. 각각 1cm와 2cm 떨어진 곳과 자극받은 지점을 찾아보면 일단은 이렇게 시냅스가 존재하면 흥분의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냅스가 없이 흥분의 전도 속도만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자극을 주고 D2에 자극을 주고 1cm 떨어진 곳, 2cm 떨어진 곳이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D2가 2 지점이고 A에서는 1cm 떨어진 곳 여기가 1지점이고 그리고 B에서는 2cm 떨어진 곳 여기가 4지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했으면 됐고요. 여러분 6월을 모두 다 선생님이 풀어줄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의고사, 나의 실력을 체크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려고 이런 모의고사 보면서 또 체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 여름방학이 남아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 실력을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지금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내 상태를 진단을 좀 해보자면 아직도 1, 2, 5단원에서 틀린다. 이 쉬운 부분에서 틀린다는 딱 두 가지거든요. 개념이 잡혀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의 수능 개념, 청출예람 생명과학 이거 개념이거든요. 개념 강의 중에서 1강부터 5강까지, 26강부터 30강까지 얼마 안 돼요. 총 10강이라서 좀 배속을 돌려가지고 좀 빠르게 해서 보면서 청출예람 생명과학 백지노트 선생님이 샘플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서식이 또 첨부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뼈대를 만들고 내가 문제 풀면서 계속 부족했던 것들을 거기다 추가로 적으면서 점점점 살을 채워 나가면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강화를 좀 해줘야 합니다. 나오는 건 또 계속 나오니까요. 한 번에 딱 써놓고 암기하고 까먹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살 붙이는 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생명과학에서도 선생님이 미니 강의 찍으면서 미니북으로 요점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미니북이 다는 아니죠. 말 그대로 미니북이니까 나만의 것을 자꾸자꾸 채워 넣어가면서 지역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익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근육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자극의 전달, 방금 풀었던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 하면요. 일단은 선생님의 수능 개념 청출예람 생명과학에서 7강 자극의 전달 2에 선생님이 팁을 살짝 그 뒷부분에 뭐 전도 시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해놨거든요. 그 부분만 좀 잠깐 듣고 또 6강에서 근육 수축에서 더보기 이야기하면서 각 부분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줍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수특과 수완에서 그 비슷한 문항을 쭉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문항 번호대로 그냥 쭉 풀지 말고 비슷한 문항만 찾아가지고 더 이상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다시 풀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한 번 좀 어렵게 막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풀려고 하면 못 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푸는 게 다 푼 게 아니라는 점 그거 기억하면서 개념을 일단 정리한 후에 비슷한 유형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이하여 이제 수특과 수완에서는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9강부터 13강까지가 자극의 전달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만 공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완에서는 5, 6강 딱 2강밖에 안 돼요. 30분짜리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또 들어가면서 계속 감을 익혀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엔 대망의 유전이에요. 유전 다들 어렵잖아요. 이 유전에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유전에 약한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또 다 맞고 이번에 3점짜리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유전에서도 쉬운 문제까지만 다 맞추면 3등급까지는 우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전에서 핵상, 핵형 물어보는 거라든지 생식세포 분열에서 그림 나타내고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들은요. 수특의 청출내랑 미니 강의, 유전정보와 염색체 강의에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꿀팁으로 삼으면서 거기다가 계속 문제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문제풀이는 수특과 수완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 있죠? 이게 아니라 유전정보와 염색체 말고 사람의 유전에서는 이렇게 유형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유형들 중에서 가계도에다가 복대림 유전 얹고 다인자 유전에 연관까지 얹은 다음에 또 염색체 비분리랑 돌연변이까지 이렇게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항상 엮어서 나오잖아요. 요거는 청출내람 생명과학 21강 사람의 유전에서 선생님이 다인자 유전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정리해주고 하면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다시 가서 한번 듣고 참고를 해주고요. 그리고 수특의 청출내람 미니 강의 사람의 유전 부분에서 이 선생님 보라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정리해서 요점 정리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좀 부족한 부분,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건 선생님 한번 다 정리를 해주는데도 잘 모르겠네. 이런 부분에 가서 강의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요점 정리된 것과 강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골라서 풀어가면서 계속 감을 익혀줘야 됩니다. 우리 여름방학에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전력을 키우기 위해서 30분 컷으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내가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모의를 한번 쳐보겠다. 그럼 실전 모의고사로 한번 풀어가 보면서 점수랑 시간 체크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열공의 스포트를 막 올려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이런 방법 나한테 맞는 거 찾아서 실전력 키우면서 30분 또 체크하면서 공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는 거 알죠? 그러면 선생님의 응원과 함께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화이팅!